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제 기온이 오르면서 봄이 많이 기다려지죠. 이제 막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프리카 식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식물들은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서 대표적인 몇 종들만 이렇게 여기에 옮겨 놓아 보았어요. 지금부터 움직임을 보이는 식물들과 또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식물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르시아나인데요. 이렇게 새순을 올리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라비쿰은 아직 이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지 끝을 보면 움직임이 보이죠. 똑같은 아데니움인데도 이 사막의 장미는 1월 말부터 계속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한 번에 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몇 송이씩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뒤에도 있고요. 코덱스류 대부분은 가지 끝에서 꽃을 피워요. 이것도 요 끝에 꽃봉오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한 번에 동시에 나와야 가득 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가지씩 꽃을 지금 피우고 있고요. 요것은 호론벤세인데요. 호론벤세도 지금 요거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 가지에서도 올리고 있고요. 보통 이파리보다 꽃을 먼저 피우고 잎을 나중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식물의 공통점이고요. 이것은 비스피노스인데요. 제가 꽃핀 거 올렸는데요. 겨울 내내 한 가지에서만 꽃을 피워서 한두 송이씩만 계속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진 가지는 이렇게 꽃이 진 가지에서는 새로운 잎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꽃대가 아직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큘런텀인데요. 작년에 태풍에 천막이 내려앉으면서 가지가 잘려져서 가지 길이를 일정하게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물들은 가지 끝에서 꽃이 피는데요. 최소한 한 해는 묵어야 꽃을 피는데 그래서 지금 묵은 가지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올해 꽃을 안 보여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락실리어스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 끝이 약간 푸른빛이 돌죠. 이 잎은 작년에 있었던 잎이고요. 아직 이 새 잎은 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유묘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만 봤는데 이제 몸통을 한 번씩 볼게요. 같은 아데니움인데요. 아라비쿰은 수축이 좀 덜 심하죠. 근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통통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나요? 이 아데니움은 지금 여기가 홀쭉하게 들어갔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겨울에 단수했고요. 이 비스피노스는 수축 정도가 더 심해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 지금보다 한 폭이 2cm 이상 이만큼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수축된 상태고요. 밑에는 더 작아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겨울 단수로 그락실리어스는 여기 이렇게 주름이 두 군데 잡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름 잡혔다고 물을 과하게 겨울에 주는 것보다는 겉흙만 스프레이하면서 관리하고 봄이 되면서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이 미카엔세는 겨울마다 수축되었었는데 올해는 수축이 되지 않아 있고요. 서큘런텀도 자세히 보면 여기 주름이 잡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한 번에 너무 급하게 물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물 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물들은 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종별로 물 관리나 간단한 특징들을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보르시아나는 몸통에 물이 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물을 겨울에는 이렇게 살짝 뿌려줬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2월이니까요. 이것은 브레비카울인데요. 보면 이렇게 생장점에 약간 초록 기운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브레비카울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조금 겨울보다 조금 넉넉히 뿌려줬습니다. 얕은 물에 저면을 해서 습기를 공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단수 중인데도 호롱변새는 여기 이렇게 통통합니다.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통해요. 그래서 꽃대도 올라오고 해서 조금 더 넉넉히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수축되어 있어요. 지금 몸통이 여기까지 차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많이 수축되어 있는 데다가 꽃도 지금 겨울 내내 계속 한 두 송이씩 지금 한 달에 걸쳐서 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진은 많이 안 찍었습니다. 왜냐면 한 두 송이씩 시시하게 펴갖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뿌려줬어요. 다른 식물보다. 비스포이누스이나 이 옆에 있는 이 서큘런터면 물에서 조금 여유로워요. 다른 파키보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수축되어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일어나라고 좀 더 일어나라고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카엔세는 지금 가지 끝도 아직 신호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스프레이, 겨울처럼 그대로 스프레이 할 거고요. 그락실리어스도 수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파리는 나지 않고 가지 끝만 이렇게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라 조금 더 스프레이, 겨울보다는 조금 더 스프레이를 해줬고요. 또 요것은 키나툼인데요. 이파리가 많이 났죠. 그래서 키나툼은 좀 물에서 여유로운 아이라 조금 넉넉하게 3월 초 정도, 다른 식물로 치면 3월 초 정도의 물을 주었습니다. 화분이 작은데 이만큼이면 많이 뿌려준 거고요. 이런 파키포디움이나 다른 코덱스에 비해 아데니움은 물에서 조금 여유롭긴 한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거의 안 났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지 끝은 약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파리가 나지 않아서 넉넉히 주지 않겠습니다. 이 아데니움은 굉장히 지금 몸통이 이거보다 1.5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수축했어요. 근데 이 이파리는 새로 난 이파리가 아니에요. 보면 많이 이렇게 낙엽이 졌죠. 가을에 단풍이 지다 말고 떨어지지 않아서 잎의 색이 약간 누런데요. 잎이 아직 많이 달려있고 수축도 되어 있고 또 꽃봉오리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여기 있는 다른 코덱스보다 조금 물을 넉넉하게 주고 깨울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아데니움은 조금 여유로워요. 그래서 전체 이미 달고 있는 이파리 중에 반 정도만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다 떨어지고 새 잎을 내는 게 더 좋거든요. 새 잎을 내면 반들반들하고 초록의 예쁜 잎이 날 텐데 지금 이렇게 누렇게 돼 있어요. 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낙엽지면서 떨어지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여기 볼까요? 이렇게 건들면 떨어지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성장기인 봄, 가을에도 환경 변화가 있거나 날씨의 변화가 아주 심한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이파리를 누렇게 변하게 하고 떨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렇게 변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묘로 갈게요. 이것은 루코산툼인데요.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안 지어줄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파리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요 생장점이 약간 푸릇푸릇해요. 그래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개아이는 반 정도는 잎이 하나도 없고요. 반 정도는 이렇게 이파리가 달린 개체도 있고 그래요. 개체별로 좀 다르고요.
이건 브레비카울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개체별로 지금 빨리 깨어난 아이들도 있고 늦게 깨어난 아이들도 있는데요. 2월이라고 물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보일 때 물을 주는 거예요. 겨울 동안 저는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로 이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줬어요. 왜냐면 실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을 잘못 주면 물러서 보내거나 아니면 못 자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줬는데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어날 준비하니까 이렇게 2번 돌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돌려도 분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스며들어요, 물이. 그래서 금방 마르는 정도고요. 이렇게 2바퀴만 돌리겠습니다. 온실이라면 요거보다 좀 더 줘도 되는데 지금 거실에 있거든요. 그럼 볕도 부족하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자라요. 이런 식물들이 못 자라는 시기는 저처럼 거실로 들여놨을 때 봄이 되면 이 식물들은 깨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볕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똑같이 베란다에서 재배하는 사람처럼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서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정도면 되고요. 봐서 여기가 볼록하고 약간 수상하다 싶으면 아예 2주에 한 번씩만 줘도 됩니다. 거실에서는요. 그리고 이것은 아데니움 파종인 건데요. 제가 분갈이도 잘 안 하고 식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놔뒀더니 잘 성장도 안 하네요. 좀 넉넉히 주면서 아데니움은 좀 깨우겠습니다. 이제 아데니움들은 이렇게 이제 넉넉히 주면서 깨우겠어요. 이렇게 넉넉히 주겠습니다. 화분 크기에 비해 굉장히 넉넉히 줬죠. 이것은 아라비쿰인데요. 지금 이것도 약간 수축돼서 여기 쏙 들어갔어요. 좀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새잎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쁘죠? 요것은 작년잎이고요. 지금 요거만 새잎이고 나머지는 작년잎이에요. 요거는 새잎이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잎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더 싫더라고요. 지금 비교해 볼까요? 요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잎이 예쁘죠. 그런데 지금 작년잎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물론 이거 봄 되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예쁩니다. 꽃이 펴도 누런 잎이 달려 있어서 저는 별론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저면으로 많이 했는데요. 위에서 주는 거와 얕은 저면, 접시에 물을 넣고 올려놓는 저면을 병행하면서 깨워요.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만 주는 것보다 아래에서 습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그런 습기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영상을 올려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 주는 것을 올렸는데요. 이런 식물들은 가장 보내기 쉬운 시기가 겨울이 아니고요. 2월과 3월 초에 관리를 잘못하면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3월 초까지는 너무 급하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볕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3월 초까지도 그냥 겨울처럼 한 바퀴만 돌려서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주는 것은 식물의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식물이 꽃대를 올린다고 해서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고요. 식물들은 뿌리가 완전히 움직이기 전에도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